자,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이거 건방지다는, 뭐, 이게 저한테 이게 딱 하면서 이게 삿대질하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분명히 상장 폐지도 되는 회사가 있어요. 빵원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 투자한 건 어떻게, 그 시기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어떻게 해요? 무조건 수익은 다 내고 나와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지금 장원식 계좌 마이너스인데요? 아까 봤는데 마이너스 한 2%, 3%인가 될 거야, 아마. 제 이 계좌는 항상 마이너스가 돼 있어요. 왜? 나중에 수익이 나면 딱 잘라가지고 어떻게 수익은 이쪽으로 옮기고 원금만 여기서 돌리기 때문에 제 계좌는 저는 항상 이 계좌는 계속 떨어지는 종목을 저는 추격 매수를 하기 때문에 항상 마이너스야. 그게 정상이에요. 다시 얘기해줘요. 저 단기 계좌를 이제 따라다 보면, 왜 우리 계좌는 왜 마이너스예요? 이제 하면 어떻게 해요? 이 단계좌는 항상 마이너스 상태야, 정상이에요. 아니, 그럼 나중에 이게 플러스로 겁나게 나올 수 있잖아요. 자, 이게 플러스로 나오면 어떻게 되냐? 그때는 어떻게 돼요?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갈 때. 이래서 이게 지표계좌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원금, 예를 들어서 이게 이 단기 계좌가 나중에 전체 계좌 여기 수익률이 100% 이상이 넘어가. 여기 원금이 1,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2,000만 원이에요, 현재.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과감하게 그냥 빠져나와야 돼. 이런 말 하면 그런데 원금 조금만 한 종목당 10만 원치만 남겨놓고 싹 빼야 돼, 진짜로. 자, 왜 그냐?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이 지표 계좌가 나중에 수익률이 2배, 3배 가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갈 때. 이 계좌는 제가 다시 말씀드렸지만, 항상 마이너스가 돼 있어야 돼.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돼 있어야 정상인 계좌예요.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할 거니까. 왜? 떨어지는 종목을 계속 추격 매수하기 때문에 계속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수익이 나면 일정 선에서 딱 잘라가지고 이쪽으로 다 옮겨오기 때문에 항상 마이너스 받을 수밖에 없어요. 떨어지는 종목을 계속 추격 매수하기 때문에. 이 지표 계좌. 자, 그건 미리 말씀드려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지표 계좌가 수익률이 한 100% 이상다. 2배 단가죠. 100% 이상다. 자, 그건 뭐예요? 저는 마이너스를 하는데 이게 100%가다. 자, 이거는 뭐예요? 자,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갈 때. 일명 상투 쳤다고 하죠. 주식시장이 과열 상태가 된 거예요. 이 지표 계좌가 상당히 수익률이 높은 상태가 돼 있으면 주식시장이 과열된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때 중기 계좌나 이 계좌들은 대부분 다 빼야 할 때야. 그때가 대부분 이게 상투일 때라고. 이게 지표 계좌의 이게 힘이에요. 이 지표 계좌가 굉장히 수익률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주식시장 전체가 어떻게 돼요? 과열된 상태인 거예요. 거품이 찼다. 거품이 낀 거예요. 거품이 꼈다는 거 알아차리면 어떻게 돼요? 빨리 빠져나와야죠, 주식시장에서. 그럼 되도록이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여기 있는 어지간한 종목들을 그때 다 처분을 할 거예요, 중기 계좌는. 장기 계좌는 10년 이상을 봤기 때문에, 20년, 30년을 보기 때문에 이건 그냥 놔둬. 근데 중기 계좌에 있는 건 어때요? 이때 어떻게 돼? 대부분은 다 처분하고 주식시장에서 아예 싹 빠져나와야 돼요. 자, 그게 돌이켜보면, 동학개미혁명으로 해서 2022년도인가요? 그때 상투를 쳤죠, 지수가. 3,600까지 갔어요. 그때가 되면 단기 계좌가 수익이 겁나게 이렇게 다 올라와서 200% 가까이 수익이 나. 100% 이상 수익이 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로 뭘 판단한 거예요? 시장이 거품이 꼈다. 과열 상태에 난 걸 딱 이제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게 지표 계좌의 힘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 중기 계좌에 있는 거는 특별한 게 쌓거나 하지 않은 이상 어지간하면 다 처분을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쪽 지표 계좌가 어떻게 돼? 여기서 한번
어떻게 현금화를 좀 시켜야 돼요. 나중에 이제 어느 순간 되면 막 내 10년 동안 했는데 5천만 원이 이제 원금 5천만 원 들겠죠. 10년 했는데 5천만 원이 넘어갔어. 그러면 어떻게 돼? 이때 5천만 원에 원금이 5천만 원인데 1억이 넘어갔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때는 제가 설명했잖아요. 원금이 5천만 원인데 이 지표 계좌가 1억이 넘어가. 그럼 어떻게? 그때는 다 대부분 처분하고 어떻게 돼요? 여기서 125종목이 있으면 한 종목당 어떻게 10만원치씩만 해가지고 1250만원치만 딱 남겨놓고 어떻게 나머지는 싹 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뺄 거면 다 뺐지, 왜? 지표를 봐야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125종목이 있으면 한 종목당 10만원만 빼놓고 나머지는 싹 뺄 거예요, 이제. 과일됐다고 하면.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돼요? 자, 이 돈은 어떻게 돼요? 자, 이게 쑥 빠질 때, 거품이 빠질 때까지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10년에서 5천만 원이었는데, 1250만원, 125종목, 10만원 하면 1250만원이니까, 그 4천만원 가까이 된 데는 어디다 넣어요? 이제 그때는 어떻게 되냐? 그때 상황에 따라 가겠지만, 주식시장에다가 안 넣고 어떻게 되냐면 안정적인 국채 쪽으로 아마 갈 확률이 있던 거예요. 이제 이때는 회사채도 사면 안 돼. 자, 이때는 어떻게 돼? 이게 싹 빼서 어떻게 안정적인 국채 쪽으로 넘어갈 거야, 아마. 이제 그때 가서 상황을 파야겠지만, 저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되나요? 자, 이거는 안정적인 국채로 옮기고, 자, 이때 이 계좌는 이제 어떻게 되냐? 자, 보통 자산 시장이, 주식 시장이 박살나면 부동산 시장도 뒤따라가서 어떻게 돼요? 박살이 나요. 눈치가 빠르시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때 사회초년병들은 이때 이걸 처분해서 어떻게 돼요? 부동산 시장이 박살을 날 때 굉장히 어떻게 이런 경매 같은 거 좀 공부하면 좋고, 경매에 싸게 이런 아파트나 뭐 이런 주택이나 오피스텔 같은 게 나오면 그거를 싸게 이때 매입을 하면 돼요. 보통 거품이 차고 주식시장이 박살나면 얼마 있다가 부동산 시장도 같이 박살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럼 계속 기다렸다가 어떻게 돼요? 이런 경매장 같은 데에 싸게 나와. 아파트 같은 거. 그때 어떻게 돼요? 사놓은 걸, 이게 처분했던, 이걸 현금화했던 거를 갖다가 어떻게 기다렸다가 어떻게 돼요? 부동산을 사셔도 괜찮아요. 국채를 사셔도 괜찮아요. 보통 이게 주식시장에 과열 상태가 한 번씩 발생을 해요. 그때가는 어떻게 돼요? 과열되고 거품이 찼을 때는 어떻게 해요? 현명하게 빠져나올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끊고 할까요?